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부산 영도 남항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30년째 운영해오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어봤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지하 공동 냉동창고 한 기퉁이, 두터운 비닐 포장지 너머로 비치는 그 살색 같은 덩어리를 본 순간 말입니다. 어머, 이게 뭐여? 제 목소리가 지하 창고에 메아리 쳤습니다. 손전등을 들었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침 6시 오늘도 평범하게 반찬 재료를 찾으러 내려온 길이었는데 갑자기 세상이 뒤바뀌는 듯 했습니다. 68살이 되도록 살아오면서 이런 충격을 받아본 적이 있었던가 싶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일제강 전기에 독립운동을 하셨고 아버지께서는 6.25 참전 용사셨던 저로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낯선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상한 상황에서 맞닥뜨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서둘러 냉동창고에서 나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숨이 찼습니다. 반찬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때마침 사위인 도연이가 밖에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일찍 나오셨네요. 도연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놀란 표정을 한 것을 눈치챘는지 그의 시선이 묘하게 제 얼굴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자연스러운 듯 하면서도 어딘지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네. 재료 좀 확인하려고. 제가 말을 더듬는 사이 도연이는 주방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수전 위에 고인 물방울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는데 그 반사된 빛 속에서 도연이의 표정이 이상하게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뭔가 문제라도 있으셨나요? 그의 질문이 너무 직접적이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식으로 캐묻지 않는 사람인데 말입니다. 아니야, 별일 없어.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이는 42살의 조용하고 성실한 남자입니다. 제 딸 세라와 결혼한 지 15년이 됐고 그동안 한 번도 이상한 일로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따라 그의 모든 행동이 수상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도연이는 인사를 하고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행동이었지만 제가 본 것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가 지하창고에서 본 것은 분명히 사람의 살과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비닐에 쌓여 있었지만 그 윤곽이나 색깔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혹시 시체는 아닐까요? 그렇다면 누가 왜 그런 것을 여기에 숨겨 놓은 걸까요? 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 30분 상인들이 하나둘씩 가게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저도 평소처럼 반찬들을 진열하기 시작했지만 마음은 조금 전 본 그 장면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복자 언니 일찍 나왔네. 옆 가게 김치집을 운영하는 영숙이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영숙이는 저보다 3살 어린 65세로 이 시장에서 20년 넘게 함께 장사해온 사이입니다. 응, 재료 정리 좀 하려고. 요즘 장사는 어때? 우리도 손님이 많이 줄었는데. 평범한 아침 인사였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지하창고의 그 장면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영숙이와 대화를 나누면서도 계속 도연이가 어디 있는지 신경이 쓰였습니다. 도연이는 평소에 새벽에 운동을 나간다고 하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집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제가 지하창고에서 올라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저는 어제 저녁 일을 떠올려 보려 했습니다. 도연이가 언제 집에 들어왔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해 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이상한 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요즘 도연이가 밤늦게 나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봉사활동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새벽에 들어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혹시 그런 활동과 제가 지하창고에서 본 것이 관련이 있는 걸까요? 너무 끔찍한 상상이지만 만약 정말 그런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전 8시쯤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나타났습니다. 박할머니, 최할머니, 이할머니. 모두 6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제 반찬 가게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동시에 시장의 모든 소문과 이야기가 모이는 정보원이기도 했습니다. 복자야,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이냐? 박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셨습니다. 박할머니는 올해 78세로 이 동네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 중 한 분입니다. 그냥 잠을 못 잤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더라. 너도 이제 60 넘었으니 건강관리 좀 해라. 할머니들의 따뜻한 걱정이 고마웠지만 제 마음속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지하 창고에서 본 그것이 정말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도연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간단히 인사만 하고 지나갔을 텐데 오늘은 유난히 제 주변을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점심 드셨어요? 응, 나중에 먹을 거야. 혹시 몸이 안 좋으신 건 아니죠? 아침부터 안색이 좋지 않으셔서. 또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왜 자꾸 제가 뭔가 알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한 느낌일까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괜찮다고 했잖아. 제가 약간 날카롭게 대답하자 도연이는 당황한 듯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당황한 표정조차 연기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도연이가 사라진 후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1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사이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의심스러울까요? 하지만 제가 지하창고에서 본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결코 착각이나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사람의 살과 비슷한 것이었고 비닐에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계속 지하창고의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과연 제가 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도연이와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저는 도연이의 평소 행동들을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최근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았던 것, 가끔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작은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특히 며칠 전에는 도연이가 큰 가방을 들고 들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가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도연이가 자주 지하창고에 내려가는 것도 봤습니다. 뭔가 정리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정리하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일까요? 저녁 장사를 마치고 나니 7시가 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 시간이지만 오늘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본 것이 정말 무엇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시장이 조금씩 한산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상인들이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해서 다시 지하창고로 내려가 보기로 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낮에는 그나마 밝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어두워서 더욱 무서웠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아침에 봤던 그 자리에 다시 가보니 여전히 그 비닐 포장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낮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았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위치를 바꾼 것일까요?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비닐 포장지는 여전히 거기 있었지만 그 안의 내용물이 아침에 본 것과는 다른 것 같았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바꿔놓은 것일까요? 만약 바꿔놓은 것이라면 누가 언제 바꾼 것일까요?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뒤돌아보니 상인회장인 오만수 씨였습니다. 오만수 씨는 71세로 이 시장에서 가장 오래된 상인 중 한 분이고 모든 상인들의 대표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만수 씨. 깜짝 놀랐네요. 이 시간에 혼자 지하창고에 있으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뭔 일이라도 있나요? 오만수 씨의 관심 어린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본 것을 말해야 할까요? 말지 말아야 할까요? 만약 제가 잘못 본 것이라면 괜한 소동을 일으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오만수 씨에게 아침에 본 것을 설명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아침에 이상한 걸 본 것 같아서. 이상한 게 뭡니까? 저는 비닐 포장지 너머로 보인 살색 같은 덩어리, 그리고 도현이의 이상한 행동까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오만수 씨는 심각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거 정말 확실한 겁니까? 네, 분명히 봤어요. 그리고 도현이가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다면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네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습니다. 오만수 씨의 말에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경찰까지 불러야 하는 상황인 걸까요? 만약 제가 잘못 본 거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만약 제가 잘못 본 거라면 아니에요. 이런 일은 확실히 해놓는 게 좋습니다. 혹시나 해서라도 말이에요. 오만수 씨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즉시 지구대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구대죠? 신고할 일이 있습니다. 영도 남항시장 지하창고에서 의심스러운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오만수 씨가 말했습니다. 30분 후에 경찰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 여기서 기다려야겠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만약 제가 잘못 본 것이라면 얼마나 창피할까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던 것을 이제 전문가들이 확인해 줄 테니까요. 30분 후 김영사라는 젊은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김영사는 35세 정도로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원칙주의적이고 꼼꼼한 성격 같아 보였습니다. 신고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영사가 수첩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아침에 본 것을 설명했습니다. 지하창고에서 본 살색 같은 덩어리, 도현이의 이상한 행동, 그리고 최근에 느꼈던 의심스러운 점들까지. 김영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사위분이 평소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회사에 다니면서 봉사활동도 해요. 어떤 봉사활동인가요? 국가유공자 관련 봉사활동이라고 들었는데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김영사는 수첩에 뭔가를 적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사는 저희와 함께 지하창고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다는 그 자리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비닐 포장지인가요? 네, 맞아요. 김영사는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비닐을 걷어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과연 그 안에 무엇이 나올까요?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 나왔습니다. 그냥 큰 덩어리의 냉동 돼지고기였습니다. 이게 뭔가 다른데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아침에는 다른 걸 봤는데 지금은 그냥 평범한 냉동 돼지고기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김영사는 다른 비닐 포장지들도 하나씩 확인해 보았지만 모두 정상적인 식재료들 뿐이었습니다. 냉동 닭고기, 생선, 채소.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다른 곳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사는 지하창고 전체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구석구석 손전등으로 비춰보고 의심스러운 곳이 있으면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착각하신 게 아닐까요? 김영사의 말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주변에는 어느새 다른 상인들도 모여 있었고 모두 궁금한 듯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찰차가 와서 이미 시장 전체가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복자 언니가 뭔가 잘못 본 모양이네. 요즘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봐. 시장에 이상한 소문 나면 안 좋은데. 상인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제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시장에서 성실하게 장사해오면서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다른 것을 봤는데 지금은 그저 평범한 돼지고기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정말 착각한 것일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저는 김영사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찜찜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다른 것을 봤는데 김영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의 위로도 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김영사가 돌아간 후 오만수 씨가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다른 상인들의 시선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제가 괜한 소동을 일으킨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행동하세요. 영숙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위로인지 충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실수를 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 본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미리 알고 바꿔놓은 것일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았습니다. 도현이가 정말 그런 일을 할 리는 없을 것입니다. 집에 도착하니 딸 세라와 도현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세라는 39세로 두 아이의 엄마이면서 동시에 직장을 다니는 워킹맘입니다. 항상 바쁘지만 저를 잘 챙겨주는 고마운 딸입니다. 엄마 오늘 무슨 일 있었다며? 도현 오빠가 경찰차가 시장에 왔다고 하던데. 세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별일 아니야. 하지만 도현이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역시 뭔가 수상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소식을 들었을까요? 어머님 무슨 일이셨나요?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도현이의 말에서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뭔가 알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내가 뭔가 잘못 본 것 같아. 괜한 소동을 일으켰어. 그래도 확인해 보신 건 잘하신 거예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도현이의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오늘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 본 것일까요? 아니면 도현이가 정말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일까요? 새벽 3시쯤 문득 도현이가 요즘 밤늦게 나가는 일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봉사활동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최근에 도현이의 행동에서 느꼈던 작은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가끔 옷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 새벽에 들어오는 발소리, 그리고 지하창고에 자주 내려가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시장에 나갔습니다. 도현이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해 보려고 했습니다. 어제 경찰 조사에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제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이는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을 것입니다. 복자 언니 어제 일은 괜찮아? 영숙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응, 그냥 내가 잘못 본 것 같아. 그래도 조심하는 건 좋은 일이야. 요즘 세상이 워낙 무서우니까. 영숙이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다른 상인들의 시선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어제 일로 제가 좀 과민하다는 인식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도연이가 어디로 가는지 몰래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일을 할 리 없지만 너무 궁금했습니다. 도연이는 시장을 벗어나 영도의 한적한 주택가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시장 골목에 설치된 CCTV 아래를 지날 때 제 그림자와 도연이가 입고 있던 야광 작업 조끼의 실루엣이 대비되어 보였습니다. 마치 추적자와 피추적자의 관계처럼 말입니다. 도연이는 예상과 달리 집으로 가지 않고 계속 걸어갔습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제 호기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30분 정도 걸었을까? 도연이는 한 언덕배기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은 국가유공자 묘역이었습니다. 도연이는 묘역 입구에서 잠시 묵념을 한 후 가방에서 청소 도구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묘비들을 하나씩 깨끗하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삽으로 묘역 주변의 자풀을 정리하는 소리와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 소리가 교차되어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들이 묘하게 어우러져서 숙연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봉사활동이라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보통인데 도연이는 혼자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급하게 은밀하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도연이가 삽을 사용하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단순히 자풀을 제거하는 것치고는 너무 깊게 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뭔가를 묻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 상상이 점점 극단적으로 치달았습니다. 어제 지하창고에서 본 것이 정말 시체였다면 도연이가 지금 그것을 처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1시간 정도 지나자 도연이는 묘역 한쪽에 있는 작은 창고 같은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뭔가 큰 봉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봉지를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지하창고에서 본 것과 비슷한 크기와 모양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봉지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는 그 봉지를 들고 다시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저는 계속 따라갔습니다. 이제는 정말 무서웠지만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도연이가 도착한 곳은 영도 끝자락에 있는 작은 부두였습니다. 거기서 도연이는 누군가와 만났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둘이 무슨 대화를 나눈 후 그 봉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도연이가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단순한 봉사활동일까요? 아니면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부두에서 만난 남자는 그 봉지를 받아서 배에 실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배를 출항시켰습니다. 도연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다른 길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도연이가 묘역에서 가져온 것을 바다로 버리는 것일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도연이의 행동이 이상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날 저녁 세라가 집에 왔습니다. 엄마, 요즘 도연 오빠한테 이상하게 대하신다던데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니? 오빠가 엄마가 자꾸 의심스러운 눈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라도 있어요? 저는 세라에게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지하창고에서 본 것부터 오늘 미행한 것까지.
하지만 말하면서도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부끄러웠습니다. 엄마, 그거 오빠가 원래 하던 봉사활동이에요. 국가유공자 묘역관리봉사팀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 거였어? 네,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엄마한테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제서야 조금 안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완전히 의심이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혼자 하는 거지? 그리고 그 봉지는 뭐였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오빠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하지만 도연이에게 직접 물어보기에는 뭔가 어색했습니다. 괜한 의심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만약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 일이라면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도연이의 행동을 관찰했지만 특별한 것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도연이가 집에서 뭔가를 감추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들어가자 도연이는 급하게 뭔가를 쌀독 안에 넣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뭐 하는 거니? 아, 그냥 좀 정리하는 중이었어요. 도연이의 대답은 뭔가 어색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연스럽게 설명했을 텐데 오늘은 왜 이렇게 당황하는 걸까요? 뭘 정리하는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안 쓰는 물건들을. 하지만 도연이의 표정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연이가 감춘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의심했다가 실망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정말 뭔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새벽 2시쯤 조심스럽게 쌀독을 열어보았습니다. 손전등을 비춰보니 쌀 아래에 작은 봉투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꺼내보니 안에는 태극 배지와 몇 개의 편지 그리고 낡은 사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편지들을 읽어보니 모두 유가족들이 써준 감사 편지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들에는 모두 도현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봉사활동과 관련된 것 같았지만 왜 이런 것들을 숨겨야 하는 걸까요? 사진들을 자세히 보니 도연이가 여러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모두 눈물을 글썽이며 기뻐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태극 배지는 6.25 참전 기념 배지였습니다. 오래되고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좋은 일과 관련된 것들 같은데 왜 도연이는 이런 것들을 숨기는 걸까요? 다음 날 저는 영숙이에게 도연이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영숙아, 혹시 우리 사이가 하는 봉사활동에 대해 아는 거 있어? 아, 도연이? 그 친구 정말 착해. 국가유공자 묘역에서 봉사활동 하는 거 알고 있어. 그런데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거지? 글쎄,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무연고 분들 관리하는 일도 한다고 들었어. 무연고? 그게 무슨 뜻일까요? 무연고가 뭐야? 가족이 없거나 가족을 찾지 못한 분들이야. 그런 분들의 유해나 유품을 관리하는 일을 한다더라. 영숙이의 설명을 듣고 나니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도윤이가 지하창고에서 가져간 것도 묘역에서 본 것도 모두 그런 일과 관련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몇 가지 의문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비밀스럽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우리한테 자세히 말하지 않는 걸까요? 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도연이가 활동하는 봉사팀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을 잘 모르는 저 대신 세라에게 부탁했습니다. 엄마, 찾아봤는데 정말 제대로 된 봉사팀이에요. 무연고 국가유공자 유해관리 봉사팀이라는 곳이에요. 무연고 유해. 네, 가족이 없거나 가족을 찾지 못한 국가유공자분들의 유해를 관리하고 가족을 찾아주는 일을 하는 봉사팀이에요. 세라의 설명을 들으니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도연이가 하고 있는 일은 정말 의미 있는 봉사활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혼자 하는 거지? 그리고 왜 우리한테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을까? 아마 조심스러워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일은 함부로 떠들고 다닐 일이 아니잖아요. 세라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의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우연히 도연이가 부두에서 만났던 그 남자를 시장에서 마주쳤습니다. 그 남자는 생선가게를 운영하는 상인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장도연이라는 사람 아세요? 아, 도연이요? 물론 알죠. 좋은 사람이에요. 어떤 일로 아시는 건가요? 봉사활동 관련해서요. 저희 아버지가 6.25 참전용 사셨는데 돌아가신 후에 유품 정리하는 일을 도와주셨어요. 그제서야 조금 더 명확해졌습니다. 도연이가 부두에서 건넨 봉지는 유가족들에게 전달할 유품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유품을 어떻게 도와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다가 다른 전후분들과 관련된 물건들이 나왔거든요. 그런 걸 찾아서 해당 가족들에게 전달해 주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을 하는 분이었구나. 네, 정말 고마운 일이죠. 덕분에 아버지 전후분의 가족들도 아버지의 마지막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 남자의 설명을 듣고 나니 도연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비밀스럽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서 도연이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도연아, 너 요즘 하는 봉사활동에 대해 좀 알려줄래? 도연이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알고 계셨군요. 응, 우연히 알게 됐어. 그런데 왜 우리한테 자세히 말하지 않았니? 도연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조심스러워서요. 무용고 유해를 다루는 일이라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무용고 유해라는 게 정확히 뭔데? 가족이 없거나 가족을 찾지 못한 국가유공자분들의 유해를 관리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가능하면 가족을 찾아서 유품을 전달하거나 적절한 안장을 도와드리는 거죠. 도연이의 설명을 듣고 나니 제가 지하창고에서 본 것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마 임시로 보관 중인 유해나 유품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내가 지하창고에서 본 것도. 죄송해요, 어머님.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급하게 임시 보관해야 할 일이 있어서 사용했어요. 다른 곳에 적당한 냉동시설이 없어서. 그제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도연이는 나쁜 일을 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숭고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혼자 하는 거니?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 하면 안 되나? 대부분은 팀으로 하지만 가끔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특히 유가족을 찾았을 때는 신속하게 연결해 드려야 하거든요. 도연이는 계속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보람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유해를 다루는 일이라서 법적인 절차도 복잡하고 가족 확인 과정에서도 신중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의심했구나. 괜찮아요, 어머님. 충분히 그럴 만했어요. 제가 미리 설명드렸어야 했는데. 그렇게 오해는 풀렸지만 저는 여전히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도연이의 설명은 합리적이었지만 제가 느꼈던 그 이상한 느낌은 무엇이었을까요? 며칠 후 저는 다시 한번 도연이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밤에 말입니다. 도연이가 밤늦게 나간다고 했을 때 저는 몰래 뒤를 따라갔습니다. 도연이는 다시 묘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낮과 달리 완전히 어두운 상태였습니다. 월광만이 묘역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도연이는 묘역 한 구석에서 혼자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삽으로 땅을 파는 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으스스해서 저는 몸이 떨렸습니다. 혹시 정말 뭔가를 묻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뭔가를 파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1시간 정도 지나자 도연이는 작업을 마치고 큰 봉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봉지를 조심스럽게 차에 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무서웠고 또 발각될 위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도연이에게 어젯밤 일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미행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며칠 후 6월 6일 현충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날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기리는 날이기도 하고 동시에 모든 국가유공자들을 추모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아침 일찍 저는 시장에서 태극기를 개양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씩 태극기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복자야, 오늘은 일찍 문 닫고 묵념이나 하러 가자. 오만수 씨가 제안했습니다. 그래야지. 이런 날은 장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오후 2시쯤 저희는 시장을 일찍 정리하고 근처 현충탑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이도 함께 갔습니다. 현충탑 앞에서 묵념을 하는 동안 저는 문득 도연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족도 없이 외롭게 잠들어 계신 분들을 돌보고 그분들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일. 정말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묵념이 끝난 후 도연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제가 하는 봉사활동 중에 어머님 할아버지와 관련된 일도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와? 도연이는 가방에서 낡은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관리 명단에 어머님 성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신경 써서 관련 업무를 맡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도연이가 비밀스럽게 행동했던 이유를 말입니다. 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그리고 혹시나 감정적으로 힘들어할까 봐 조심스러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님한테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괜히 옛날 일로 마음 아프실까 봐서. 도연이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동시에 제가 그동안 얼마나 성급하게 판단했는지 반성이 되었습니다. 현충탑에서 묵념을 하면서 저는 할아버지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 속에서 할아버지는 젊은 모습으로 웃고 계셨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도연이도 그런 분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의심하고 있을 때 도연이는 오히려 저희 가족의 뿌리와 연결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연이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어머님 할아버지와 함께 활동하셨던 분들의 유해를 찾는 일이에요. 정말? 네, 일제강 전기에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 중에 아직도 가족을 찾지 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의 유해를 찾아서 적절한 곳에 안장하고 가족이 있다면 연결해 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듣고 보니 정말 의미 깊은 일이었습니다. 제 할아버지처럼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끝까지 돌보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일이 왜 비밀스럽게 진행돼야 하는 거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유해 처리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가 복잡하고 또 가족 확인 과정에서 신중해야 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가끔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도연이의 설명을 듣고 나니 왜 그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행동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특히 독립운동가분들의 경우에는 일제강 전기에 기록이 조작되거나 없어진 경우가 많아서 신원 확인이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죠. 그럼 내가 지하창고에서 본 것도 네, 최근에 발견된 독립운동가분의 유해였어요. 임시로 적절한 보관이 필요했는데 다른 시설들이 모두 포화 상태여서 급하게 시장 냉동창고를 사용했던 거예요. 그때 경찰이 왔을 때는 왜 없었을까?
그날 오후에 국립현충원으로 이송했어요. 원래 하루만 임시 보관할 예정이었거든요.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제가 본 것은 정말 사람의 유해였지만 그것은 범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숭고한 역사의 한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세라도 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오빠가 하는 일이 정말 대단한 일이었네요. 그러게. 내가 괜한 의심을 했구나. 하지만 어느 정도는 당연한 거였어요. 갑자기 이상한 걸 보셨으니까요. 그렇게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그동안의 오해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도연이의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일이 하나 있긴 해요. 뭔데? 가끔 유가족을 찾았을 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젊은 남자보다는 어머님 같은 분이 연락드리는 게 더 편할 때가 있어요. 그런 일이라면 얼마든지 도와줄게. 그렇게 저도 도연이의 봉사활동에 작은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첫 번째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부산 근교에 사시는 80세 할머니에게 돌아가신 남편분의 유품을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60년 동안 남편의 소식을 기다리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6.25 당시 실종되신 남편분의 유해가 최근에 발견된 것입니다. 할머니 댁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할머니의 표정에서 60년간의 기다림과 그리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도연이가 준비한 유품들을 하나씩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남편분이 생전에 차고 계셨던 시계예요. 그리고 이건 군번줄이고요. 할머니는 남편의 군번줄을 보시고는 그만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60년을 기다렸는데 정말 이 영감이 돌아왔구나. 그 순간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순간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유품을 받아보시면서 계속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연이와 저를 꼭 안아주시며 고마워하셨습니다. 덕분에 이 영감을 제대로 보내드릴 수 있겠네요. 평생 고마워할게요. 할머니, 남편분께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더 감사한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도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이구나. 이제야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알겠어. 어머님도 함께해 주셔서 더 보람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도연이의 봉사활동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얼마나 성급하게 판단했는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어느 가을날 저는 도연이와 함께 묘역을 찾았습니다. 정기적인 봉사활동의 일환이었습니다. 묘역에서 청소를 하면서 저는 도연이에게 물었습니다. 도연아,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니? 사실은 제 할아버지도 6.25 때 실종되셨거든요. 그래?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는데 저도 언젠가는 할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됐고 대신 다른 분들이라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했어요. 도연이의 진솔한 고백을 듣고 저는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아픔이 있었기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도 할아버지를 찾고 계시는 거야? 네,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언젠가는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도연이가 왜 그렇게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 일을 해왔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를 찾지 못한 아픔이 있기에 다른 가족들의 마음을 더욱 잘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도연아, 우리도 내 할아버지 찾는 일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머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도현이의 할아버지를 찾는 일도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되자 시장에는 또 다른 변화가 생겼습니다. 도현이의 봉사활동이 알려지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견학을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산 영도 남항시장의 상인 공동체 봉사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유명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자랑스러워졌습니다. 저희의 작은 노력이 다른 곳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분들이 이렇게 뜻깊은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해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저희의 활동에 대해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특히 김복자 어르신께서 직접 참여해 주시는 것이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의 참여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제가 하는 작은 일들이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니 감사했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이런 풀뿌리 봉사활동이 확산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이곳이 아주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 후로 저희 시장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견학을 오셨습니다. 다른 시장 상인들, 시민단체 관계자들, 심지어 학생들까지 왔습니다. 매번 견학단이 올 때마다 저는 저희의 경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과 오해로 시작되었지만 진실을 알고 나서는 어떻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항상 이 말로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봄이 되자 저희에게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현이의 할아버지에 대한 단서가 발견된 것입니다. 어머님 할아버지의 부대 명단에서 이름을 찾았어요. 도현이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어디서?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자료에서요. 할아버지께서 어느 부대에서 어떤 임무를 맡으셨는지까지 나와 있어요. 그것은 정말 큰 진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단서가 없었는데 처음으로 구체적인 기록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할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거야? 아직은 확실하지 않지만 희망이 생겼어요. 같은 부대에 있었던 다른 분들의 기록도 함께 찾아보고 있거든요. 도현이의 기쁨을 보면서 저도 함께 기뻤습니다. 그동안 다른 가족들을 도와주기만 했는데 이제는 도현이 자신의 가족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도현이는 더욱 열심히 조사를 했습니다.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습니다. 어머님 할아버지의 유해를 찾았어요. 도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디서? 경기도 어느 야산에서요. 다른 전사자분들과 함께 계셨대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70년 만에 할아버지를 찾은 것입니다. 도현이의 할아버지 안장식은 가족들뿐만 아니라 시장 상인들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동안 도현이와 함께 봉사활동을 해온 인연으로 모두가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었습니다. 안장식에서 도현이는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이제야 집에 오셨네요.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지난 1년간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의심과 오해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안장식이 끝난 후 도현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워낙 훌륭하게 하고 있었잖아. 아니에요. 처음에 어머님이 의심해 주신 덕분에 제가 더 투명하게 일할 수 있게 됐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만약 그때 그냥 넘어갔다면 지금 같은 결과는 없었을 거예요.
도연이의 말을 듣고 저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때로는 의심이나 갈등도 더 나은 결과를 위한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해 현충일 저희 시장에서는 특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도연이의 할아버지 추모식과 함께 그동안 저희가 도운 모든 분들을 기리는 의미에서였습니다. 많은 유가족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저희의 도움으로 가족을 찾으신 분들, 유품을 받으신 분들이 모두 오셨습니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뜻깊은 일을 계속해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복자 언니 정말 자랑스러워. 영숙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시장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한다니 뿌듯해. 다른 상인들도 모두 비슷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행사 마지막에 저는 모든 분들께 인사말을 했습니다. 1년 전 저는 작은 의심에서 시작해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성급한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진실을 찾기 위해서는 얼마나 인내심이 필요한지 배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면서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의미 있는 일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모든 분들이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시장 한복판에 태극기를 높이 개양하고 상인들이 각자 준비한 음식을 가져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국밥, 김치, 반찬들이 한 상에 차려지고 모든 이웃들이 둘러앉아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셨고 젊은 상인들은 도연이에게 봉사활동에 대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한 할머니가 말씀하시자 모든 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지. 오만수 씨도 감격해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과 두려움으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의 축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의 활동은 계속 확산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활동들이 시작되었고 저희는 그런 곳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김복자 어르신, 이번에 서울에서 강연 요청이 왔어요. 어느 날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네, 시민단체에서 저희 활동 사례를 발표해달라고 하네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좋은 일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승낙했습니다. 서울에서의 강연은 큰 성공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고 비슷한 활동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풀뿌리 활동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이렇게 작은 일상에서 시작되는 실천이 더 의미 있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부산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그냥 평범한 시장 상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정말 모르는 것 같습니다. 부산에 도착해서 시장에 나가니 상인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복자 언니 서울 강연 어땠어? 잘했다며? 뉴스에도 나오던데. 모든 분들이 제 일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기를 써보았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로부터 정확히 1년 전 나는 지하창고에서 이상한 것을 보았다. 그때는 정말 무서웠고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 일이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도연이에 대한 의심으로 시작된 일이 결국은 우리 가족과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로 이어졌다.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고 싶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일기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시장에 나가서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지만 제 마음은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오기 시작했습니다. 복자야 요즘 정말 바쁘겠다. 좋은 일 많이 하고 다니니까. 박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이런 일들이 오히려 저에게 힘이 되고 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를 얻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도연이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또 새로운 의뢰가 들어왔어요. 어떤 거니? 인천에 사시는 할머니인데 6.25때 실종된 아드님을 찾고 계셔요. 그럼 우리가 도와드려야지. 이제는 이런 일들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이 저에게는 가장 보람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희의 활동은 계속되었습니다. 매년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었고 더 많은 가족들이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저희 공동체가 더욱 단단해졌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면서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저는 묘역에서 묵념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제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이런 저의 모습을 보신다면 어떤 기분이실까요? 아마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지키려고 했던 나라에서 그분들의 후손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묵념을 마치고 돌아서는데 도연이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뭐가? 모든 것이요. 어머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도 이런 보람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나야말로 고마워. 내 덕분에 내 인생이 더 의미 있어졌어. 그렇게 저희는 서로에게 감사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하면서 저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하루였지만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라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엄마 이야기가 나왔어요. 내 이야기? 네, 동료 중에 한 분이 엄마가 하시는 봉사활동에 대해 들었다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분도 비슷한 일을 해보고 싶다고 하시던데요. 이렇게 저희의 활동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가족들과 오늘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도연이의 새로운 의뢰건, 세라의 회사 이야기, 그리고 제가 만난 단골 손님들의 안부까지. 우리 가족이 정말 하나가 된 것 같아. 제가 말하자 세라와 도연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큰일 날 뻔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든 게 좋아졌네요. 세라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정말 신기해. 어떤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구나.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내일을 기대했습니다. 또 어떤 의미 있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저는 68세입니다. 나이로 보면 젊지 않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젊어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보람을 느끼고 새로운 의미를 찾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하는 일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다음 날 아침 또 다시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평범함 속에서도 특별함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장에 나가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구나. 저는 혼자 중얼거리며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반찬 가게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저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일상을 보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새로 이사 온 젊은 아주머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와봐요. 어서 오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이사 왔어요. 반찬 좀 사려고 하는데 저는 그 아주머니에게 정성껏 반찬을 포장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이웃들도 다 좋으시고. 그 아주머니는 고마워하며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또 한 명의 새로운 이웃을 만났습니다. 앞으로 이분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전 중에 도연이가 들렀습니다. 어머님, 어제 인천 할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무슨 소식? 아드님에 대한 단서를 하나 더 찾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은 부대에 있었던 다른 분의 기록에서 이름이 나왔대요. 그럼 희망이 있겠네. 네, 이번 주말에 함께 가서 확인해 보려고 해요. 도연이의 보고를 들으면서 저는 또 한 가족의 재회가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평소보다 손님이 많이 왔습니다. 새로 이사온 분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복자 언니 반찬 가게구나.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유명하다니 그냥 성실하게 장사하는 것뿐이에요. 아니에요. 봉사활동 하시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칭찬을 들을 때마다 부끄럽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오후에는 영숙이와 함께 시장 청소를 했습니다. 요즘은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시장 환경 개선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복자 언니 정말 많이 변했어. 영숙이가 말했습니다. 뭐가? 시장 분위기가 예전보다 훨씬 따뜻해졌어. 다들 서로 도우려고 하고. 그래? 응. 언니가 시작한 일이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 영숙이의 말을 듣고 저는 뿌듯했습니다.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오만수 씨가 찾아왔습니다. 복자 씨, 내일 상인회 모임 때 발표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무슨 발표요? 우리 시장 봉사활동 성과에 대해서요. 다른 시장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온다고 하네요. 그런 거라면 얼마든지요. 이제는 이런 요청들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세라가 말했습니다. 수고라니, 이런 일들이 오히려 내게 힘을 주는걸. 어머님, 내일 인천 갔다 와서 좋은 소식 전해드릴게요. 도연이도 말했습니다. 응, 조심해서 다녀와.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이는 일찍 인천으로 출발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오전에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지난번에 아버지 유품을 받아가셨던 할아버지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머, 어떻게 오셨어요?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덕분에 아버지를 제대로 모실 수 있게 됐거든요. 그 할아버지는 정성스럽게 포장한 과일을 가져오셨습니다. 이런 걸 왜 가져오셨어요? 마음만이라도 표현하고 싶어서요.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은혜입니다. 그분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받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이 일의 의미를 느꼈습니다. 점심쯤 되자 도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좋은 소식이에요. 정말? 뭔데? 인천 할머니 아드님 유해를 찾았어요. 정말 확실해요. 세상에, 정말? 네, 이번 주에 할머니께 직접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또 한 가족의 기적적인 재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후에 영숙이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 대단해.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다니. 그러게. 나도 신기해. 복자 언니 덕분에 많은 가족들이 행복해지고 있어. 영숙이의 말에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다 도연이가 하는 일이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저녁에 도연이가 돌아와서 인천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눈물을 펑펑 우시면서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70년을 기다리셨으니 이번 주말에 안장식이 있는데 어머님도 함께 가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지. 그런 소중한 자리에 함께 해야지. 그 주말 저희는 인천 할머니의 아드님 안장식에 참석했습니다. 7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안장식에서 할머니는 계속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안장식이 끝난 후 할머니가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같은 분들이 계셔서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할머니, 아드님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덕분에 저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껴요. 나도 그래. 이런 의미 있는 일에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해. 그렇게 저희는 또 하나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몇 주 후 시장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저희의 봉사활동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기로 한 것입니다. 복자 언니 텔레비전에 나온다니 신기하다. 영숙이가 말했습니다. 부끄러워 죽겠어. 뭘 그런 걸 찍었대? 하지만 속으로는 기대도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일을 하고 싶다는 분들, 도움이 필요하다는 분들. 복자 언니 이제 정말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네. 오만수 씨가 말했습니다. 그런 거 원한 게 아닌데. 하지만 좋은 일이 널리 알려진다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희의 활동은 계속 확산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오고 비슷한 봉사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국가보훈처에서 정식으로 감사패를 주기로 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도연이가 기뻐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하지만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감사패 수여식 날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시장 상인들, 유가족분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온 봉사자들까지. 수여식에서 저는 간단한 소감을 말했습니다. 1년 반 전 저는 작은 의심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큰 보람을 얻게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일들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해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런 보람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소감 발표가 끝나자 모든 분들이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시장에서는 또 다시 축하 모임이 열렸습니다.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자리였습니다. 복자 언니 덕분에 우리 시장이 유명해졌네. 정말 자랑스러워. 모든 분들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지난 1년 반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으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가족들과 함께 축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세라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 덕분에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도연이도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해서 가능한 일이었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하루였다. 감사패를 받으면서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처음에는 무서웠고 혼란스러웠던 일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일들을 계속하고 싶다.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또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일상 속에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장에 나가면서 저는 새로운 하루를 기대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반찬가게 문을 열면서 저는 혼자 말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길. 그리고 정말로 좋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족과 이웃에게 고마웠던 순간이나 서로를 오해했다가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된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음 이야기 주제로 소중히 담겠습니다. 또한 태극기 아래 함께했던 기억이나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경험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알려주세요. 모든 분들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